안녕하세요. 노후TV를 찾아주신 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무더운 여름철 건강을 위해 과감히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던 물건들도 여름에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면역력이 젊을 때보다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 칫솔 마이너스 입속 건강의 파수꾼. 여러분, 칫솔을 얼마나 자주 바꾸고 계시나요? 혹시 6개월, 1년씩 같은 칫솔을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칫솔은 반드시 3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욕실은 습기가 많은 곳이죠. 여름에는 더욱 습하고 온도가 높아져서 칫솔에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놀랍게도 오래 사용한 칫솔은 변기보다 세균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물기가 남은 채로 보관하면 치주질환이나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들은 잇몸이 약해지기 쉬워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후에는 물기를 잘 털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여름 장마철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칫솔에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급속히 번식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전자레인지로 1분간 돌리거나 끓는 물에 소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칫솔을 보관할 때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칫솔과 닿지 않도록 하고 칫솔 뚜껑이나 케이스를 사용한다면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사용하세요. 습한 환경에서 밀폐되면 세균 증식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칫솔모가 벌어지거나 색이 변했다면 즉시 교체하세요. 아까워서 계속 사용하다가 구강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과감히 새 칫솔로 바꾸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운동화 마이너스 발 건강에 든든한 버팀목. 여러분, 오래 신은 운동화를 아깝다고 계속 신고 계시지는 않나요? 밑창이 다른 운동화는 충격 흡수력이 떨어져서 발목, 무릎,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약해지는데 낡은 운동화는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요. 운동화의 밑창이 다르면 걸을 때 발이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세가 틀어지고 근육통이 생길 수 있어요. 시니어들에게는 작은 불균형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운동화는 발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서 촉저근막염이나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촉저근막염은 발바닥에 생기는 염증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걸음을 뗄 때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생기면 치료하기 어려워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1년 또는 500km 이상 신었다면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걸음걸이나 체중, 활동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운동화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여름철에는 특히 운동화 내부의 습기 관리도 중요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다 보니 운동화 안이 습해지기 쉽고 이는 무좀이나 발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두 켤레를 번갈아 신으면서 충분히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발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발이 아프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는 전체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식용유 마이너스 숨은 건강의 적. 여름 더위로 인해 식용유는 더욱 쉽게 산패될 수 있습니다. 기름이 산패되면 고약한 냄새가 나고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세포 손상이나 노화를 촉진하고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식용유는 개봉 후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됩니다. 특히 여름철 높은 온도는 이런 산화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산패된 기름을 섭취하면 소화장애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사용 전에는 반드시 냄새와 색을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식용유는 맑고 투명하며 특별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탁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즉시 버리세요. 튀김 기름은 23회 이상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워서 계속 사용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과감히 새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식용유를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대용량보다는 소용량을 구매해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리브 오일, 참기름, 들기름 등 다양한 기름이 있지만 모두 개봉 후에는 빨리 사용하고 보관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산패되기 쉬우니 더욱 주의하세요. 네 번째, 화장품 마이너스 아름다움을 위한 안전한 선택. 여름 더위로 인해 화장품의 성분이 더 쉽게 분해되거나 세균이 자랄 수 있습니다. 특히 눈가, 입가에 사용하는 제품은 감염 위험이 높으니 개봉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제품은 과감히 버리세요.
화장품에는 보존제가 들어있지만 개봉 후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여름철 높은 온도와 습도는 화장품의 변질을 가속화시킵니다. 파우더 제품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크림이나 로션 같은 수분이 많은 제품은 더 빨리 변질될 수 있어요.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같은 눈 화장품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은 매우 민감한 부위라서 변질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결막염이나 다른 안과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립스틱이나 립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은 음식물이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더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사용하세요. 또한 화장품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화장품을 사용한 후 가려움, 발진, 붓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5번째, 약품 마이너스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관리. 약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약효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오래된 감기약, 진통제, 항생제 등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약품은 온도와 습도, 빛에 매우 민감합니다. 여름철 높은 온도와 습도는 약품의 성분을 변질시킬 수 있어요. 특히 시럽이나 연고 같은 제품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을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욕실이나 주방은 습도가 높아서 약품 보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처방약의 경우 의사가 처방한 기간 동안만 복용하고 남은 약은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항생제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됩니다. 안전한 폐기를 위해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하세요.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잘못 섭취할 위험도 있습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항상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색깔이나 냄새가 변했다면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울 때는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특별 관리 팁. 여름에는 평소보다 더 자주 물건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변질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실내 통풍을 잘 시키고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모든 물건들이 쉽게 변질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집안을 점검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특히 화장실, 주방, 침실 등은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여름 휴가나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미리 상하기 쉬운 물건들을 정리하고 가세요. 돌아왔을 때 불쾌한 냄새나 곰팡이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오래된 물건을 쌓아두지 말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까워서 계속 사용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과감히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젊을 때보다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칫솔을 3개월마다 바꾸고 운동화 상태를 점검하고 식용유와 화장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셔서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노후TV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